다음 주 큰 이벤트들이 많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할까요? 자, 다음 주는 뭐 대통령 방미도 있고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분석을 제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가 날아오르고 있죠. 자, 모더나 백신을 위탁 생산한다, 뭐 화이자 백신을 위탁 생산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는 좀 오르고 있는데 정작 회사에서는 확정된 바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화이자 백신을 위탁 생산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즉각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를 통해서 말을 하겠다. 좀 이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약간 온도차가 좀 있죠. 아마도 시장에서는 일단 모더나 백신을 위탁 생산한다 이런 쪽으로 가닥을 좀 잡은 것 같아요. 실제로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더나 백신을 삼성이 위탁 생산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은 지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나쁜 건 아니죠. 비밀 유지 서약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자, 이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어떤 백신 위탁 생산과 더불어서 최근에 삼성전자가 반도체도 투자하고 또 이번에 방미하는데 다른 경제 수장들 쭉 들어가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SK 바이오사이언스 CEO도 동참을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 부분이 최근에 이중용 부회장의 사면론으로 지금 사면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연계가 될지 이런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미 일정에 지금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죠. 다음 주 금요일 날 대통령이 방문을 하게 되는데 여기 그룹 CEO들이 많이 동참을 하게 됩니다. 뭐 최태원 또 김기남 삼성전자 사장, 김종현 LG 에너지솔루션 사장 뭐 여러 사람들이 가는데 눈에 띈 사람들이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CEO가 등판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백신 외교로 이어지면서 그 전에 우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투자를 했다는 이야기죠. 보통 시장에서는 미국의 오스틴 공장에 투자를 하고 그다음 백신 외교 잘 마무리되고 나서 또 그게 우리 정부의 국내의 반도체 투자가 진행이 되면서 또 사면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히려 삼성이 오히려 반도체 투자를 좀 집중적으로 했죠. 한 171조 정도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아마도 이것은 정부의 체면도 세워지고 또 우리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떤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나 뭐 기타 삼성이 원하는 쪽으로 뭔가 가닥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 때문에 뭐 정재계 또는 종교계 또 여권 내에서도 그동안 반대 기류가 좀 강했는데 최근에는 그러면 사면도 해주는 것도 우리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제가 지난 한 2, 3주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국고처 방송에서 이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그런 전쟁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었죠. 8단계 공정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렸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제 방송에서는 좀 사담이나 또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분명히 그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하게 되면 주로 녹십잔 아니면 한미약품이 이야기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히려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잘 보시라 이제 그 말씀 드렸는데 그런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도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눌림목을 준다면 좋은 공략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관련주들도 많이 움직였죠.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시약이나 기타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고요. 저도 제가 이제 그 투자자들을 위해서 리포트를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증권사 리포트들을 읽고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시장을 앞서 나가는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리포트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자, 오늘 또 이제 그런 이 전략을 잘 분석을 해서 관련 종목들을 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반도체 투자 그리고 백신 외교 자, 이런 부분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카테고리를 좀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반도체 투자.
자, K 반도체가 위기에 처해 있죠. 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못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 때문에 반도체가 약간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반도체가 흔들렸다기보다는 어떤 심리상으로 보면 좀 안 좋아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죠. 그래서 삼성이 이번에 13일 날, 5월 13일 날이죠. K 반도체 전략 보고 대회를 개최를 했어요. 여기서 심혈을 기울였다고요. 자기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자기 몸을 최대한 낮추고, 또 우리만 하면 안 되고, 뭐 SK 최태원 회장도 불러서 야, 우리도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SK도 좀 시스템 반도체 쪽에 좀 투자를 위해서 좀 뭐 M&A도 좀 해봐라, 뭐 이런 서로 그런 물밑에서 이야기가 됐을 테고, 삼성은 2030년까지 171조 원의 시스템 반도체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기존에 몇 년 전에 이야기했던 것보다는 한 38조 원 정도 이상 높은 숫자입니다. 자, 왜 이렇게 과감하게 대규모로 투자를 했을까요? 자, 이 부분은 이 방송을 계속 들여다보면 해답이 찾아질 건데, 그런 부분이 제시가 되면서 일단 K 반도체 쪽으로 뭔가 분위기를 좀 잡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 삼성은 아니라고 해도 이재용 부회장 사면과 상당히 좀 깊은 연관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뭐 미술품도 많이 정부에 좀 기증을 했잖아요. 자,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투자를 결정해야 되는데 수장이 없기 때문에 투자 결정이 자꾸 딜레이가 되면서 좀 좋지 않는, 뒤처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정부에서도 봤더니 삼성이 뭐 미술품도 납품하고 또 반도체도 통 크게 투자를 하네, 또 SK까지 끌어들여서 뭐 이렇게 하면서 정부 여권 내에서도 후문으로 뭐 이 반도체 산업 육성에 삼성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먼저 포문은 열었습니다. K 반도체 쪽에 정부에서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겠다고 하고, 삼성도 적극적인 통큰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K 반도체가 먼저 포문을 열었고, 이제 이번에 대통령이 금요일 날 방미를 하게 되죠. 자, 여기에는 분명히 급부와 반대 급부가 있을 거예요. 선물 보따리도 들고 가야 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청구서도 내밀어야 되겠죠. 자, 그럼 먼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선물 보따리를 준비를 해가야만 바이든이 지난번에 스가처럼 햄버거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LA 한인타운에서 한정식을 먹던가, 아니면 최소한 격식 있는 만찬을 진행할 것인가, 이렇게 살펴본다면 먼저 미국은 가장 중요한 건 중국을 견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쿼드 회의를 지금 결성하고, 지금 그 핵심 기술, 중국이 추구하는 최첨단 핵심 기술을 중국이 차지해서 우리 패권의 아성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핵심 기술 동맹을 맺고 공급 네트워크를 뭔가 결성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최고 적임자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필요한 건 그거예요. 5G 또는 배터리, 또 반도체, 특히 차량용 반도체 이런 쪽인데, 그걸 다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 바로 삼성이라는 거죠. 자, 그럼 삼성은 이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간절히 필요한 것이고, 지난번에도 반도체, 또 이번에도 뭐 자동차 쪽이나 반도체 기업들을 불러 모아서 제발 좀 잘해보자, 이렇게 뭔가 좀 토닥거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우리 정부에서는 어떤 현안이 가장 시급합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입니다. 백신이 일단 맞아야만 국민 경제가 제대로 살아나고, 또 국민들 건강도 또 챙겨지겠죠. 그로 인해서 곤두박질 쳤던 지지율도 끌어올려주면서 내년에 대선이 있잖아요. 내년 대선에서 뭔가 다시 한번 정권 창출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국에서는 자꾸 중국에 줄 서지 말고 우리 쿼드 회의에 동참을 하라, 쿼드나 쿼드 플러스에 동참하라고 계속 강요를 하면서, 또 반도체 동맹에도 해라, 너희 삼성전자 좋은 기업 있지 않냐, 삼성전자를 통해서 좀 중국을 압박하는데 좀 동참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정부에서도 어차피 국민들 잘 먹게 살려면 경제가 성장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대통령이 이번에 성장률을 한 4%로 했죠. 뭐 KDI에서는 3점 몇 %로 이야기를 해서 약간 그랬지만, 그래도 대통령은 4% 성장을 공언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주축을 이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맞물렸던 거죠. 그래서 좀 이야기를 좀 복잡하게 했는데 조금 좀 재미있게 좀 표현을 해본다면 우리가 반도체 죽게 백신다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뭐 두꺼워가 두꺼워 헌집 죽게 새집 다오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미국에서 필요한 건 지금 반도체라고요. 차량용 반도체.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필요한 건 백신이기 때문에 서로 이게 접점이 되고 맞물릴 것이다. 그런데 자꾸 우리 쪽에 요구를 하는 거죠. 자, 중국 쪽에 줄 서지 말고 우리 쪽에 줄 서. 근데 주지는 않고 자꾸 중국 쪽에만 줄 서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은 상당히 30%의 경제 의존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참 대략 난감한 상황인데 이걸 아는지 바이든이 은밀한 독을 풀어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인도가 세계 백신 공장인데 인도의 혈청연구소가 지금 비상이 걸렸다. 왜냐하면 6.25 전쟁 때처럼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을 해서 전략 자산들, 백신에 필요한 여러 가지 원료나 장비들을 회의로 반출시키는 걸 금지했죠. 자, 그러면서 인도 백신 공장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인도가 안 되면 아시아 허브, 아시아 백신 허브를 한국으로 가져가는 게 어떻게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런 부분도 중단했고 또 뭐 그분과 더불어서 뭐 다른 쪽으로 자기들의 어떤 우월권을 가지고 있는 쪽이 유출되는 걸 좀 싫었겠죠. 뭐 양수겸장으로 진행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좋아, 그러면 우리는 너희들이 원하는 반도체는 주고 우리가 필요한 백신은 좀 얻겠다. 대신 좀 격은 좀 갖춰라. 지난번에 우리가 봤더니 스가하고 뭐 한 20분 정도 뭐 햄버거 해동했는데 먹는 거 보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더라. 우리는 그런 건 아닐세. 햄버거는 곤란하다. 정식 어떤 만찬이나 이런 격식을 좀 갖춰달라. 당연한 거죠. 우리 국격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해서 미국이 원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미국이 가장 원하는 삼성을 자꾸 토닥거려서 미국이 원하는 걸 내줘야 되고, 또 우리가 원하는, 우리 정부가 원하는 것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럼 삼성도 뭔가 반대급들을 줘야 되잖아요. 차량용 반도체 못 만든 거 아니잖아요. 만들 수 있는데 돈이 안 되니까 관리가 어려우니까 이걸 만들지 않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반대급부를 줘야 되는데 삼성은 원하는 것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일단 삼성이 정부에게 뭔가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하면서 최종 종착역은 이제 뭐 이재용 부회장 사면도 안 되면 뭐 나중에 시간 좀 지나서 가석방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뭔가 실제적으로 삼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삼성이 일단은 모더나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정부 여권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삼성이 그냥 밀어주느냐? 그건 아니죠. 지금 삼성은 그 정도의 캐파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송도 공장에서 좀 충분히 그걸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갖춰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도 빨리 백신을 도입해야 되겠죠. 만약에 11월 달에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려면 적어도 뭐 7월 달까지는 어느 정도 백신 접종이 뭐 어느 일정 부분 이상 60%, 70% 이상은 진행이 돼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에서도 발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것이고 미국도 과거에 우리가 잘 중국에서 이 백신이 들어오기 전에 통제를 했더라면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때 자책이 했을 거란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미 잘 백신을 좀 접종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뭐 면역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데 아시아는 보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위해서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백신 허브를 이제 한국으로 결정을 하고 우리 정부에서도 뭐 이게 진행이 되면 4분기 정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생산되는 모더나를 접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쌍선을 두고 환영할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지금 약간 위기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그 충수형으로 얼마 전에 건강도 안 좋은 상황이죠. 또 미래전략실도 폐지되면서 어떤 수장이 좀 부재했을 때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좀 어렵고 해서
전장 사업 쪽이나 뭐 배터리 부분이나 이런 쪽에 투자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수장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약간의 의도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존재 가치를 부각시켜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삼성이 위기에 있고 또 위기에 있는 삼성은 미국이 원하는 쪽을 내어줄 수 있고 또 미국이 원하는 줄 수 있는 백신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정부는 간절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렇다면 삼성은 모더나 그다음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동참을 하잖아요. 근데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하고 협력을 좀 맺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생산이 용이하고 상온 보관이 가능한 노바백스는 기존의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생산을 하고 이런 부분이 백신 자립의 지름길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전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규모가 안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삼성은 연간 한 36만 4천 리터 정도의 CMO 생산연료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모더나가 지금 유럽에서는 스위스 론자한테 해주는데 론자는 지금 한 28만 리터 정도를 연간으로 보니까 삼성이 충분히 그런 가치가 있고 또 삼성이 이 부분을 잘 마무리를 하면 이제 그 경쟁력을 확보를 해서 다음에 어떤 질병이 나와도 이걸 잘 극복해낼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는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전체 백신 지적재산권을 인계받아서 하면 좋은데 이게 모더나도 사실은 이 전체 공정을 다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지질 나노 입자 기술은 아비투스한테 그리고 RNA 합성 기술은 트라이링크한테 이렇게 특허료를 좀 지불하고 그걸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분에 대해서 병입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병에 담는 그런 마지막 관문 정도를 일단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담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최근에 TV에서 뭐 mRNA 백신이다 아니면 뭐 바이러스 벡터 방식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약간 궁금하고 최소한 이 부분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간단하게 또 백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mRNA 백신이고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은 벡터 방식이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직접 주입을 하느냐 아니면 바이러스의 운반체를 이용하느냐 이제 이런 정도의 차이로 보시면 되는데 벡터 방식은 어떤 절단체를 가지고 바이러스를 좀 인체 내로 좀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이루어진다고요. 백신을 일단 접종을 하면은 신체에서 면역 세포가 활성화가 되고 중화항체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전이 형성이 되는데. 지금 바이러스 벡터 방식하고 mRNA 방식하고 이제 두 가지가 되는데 특히 이제 mRNA 방식은 메신저 RNA 방식이라고 해서 이 바이러스 항원 유전자를 RNA 형태로 이렇게 주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 DNA도 나오고 RNA도 나오고 이게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것을 한 방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백질. 자, 단백질은 우리가 어때요? 음식물로 섭취를 하죠. 뭐 우리 고기도 먹고 콩도 먹고 하면서 단백질을 섭취를 합니다. 제 집사람이 나이 들어서 머리 빠지니까 고기를 열심히 먹어야 된다. 저는 이제 채식을 주로 좋아하는데 집사람은 고기를 자꾸 먹으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단백질을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 세포 내에서 화학 반응을 통해서 효소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항체를 형성하는 그런 면역 담당이 활성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백질을 먹으면 요소 활동도 촉진시키고 또 항체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물질도 좀 분비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단백질이 이제 중요한데 자, 이 단백질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DNA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DNA가 남달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전 정보가 남다르다는 거죠. 뭐 똑똑하고 또 뭐 음악 잘하고 이런 DNA를 그대로 물려받았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우리가 고기나 그 콩으로 섭취를 하고 DNA는 그 단백질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럼 RNA는 뭐냐? mRNA는 뭐냐? 이 두 개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의 유전 정보가 DNA고 DNA와 단백질을 연결해 주는 게 RNA다.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훨씬 더 이야기하기 쉽겠죠. 고기 섭취하고
콩 섭취한 단백질, 이거의 유전 정보는 DNA가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개를 연결시켜 주는 게 mRNA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모더나나 뭐 노바백스가 진행하고 있는 mRNA 방식의 백신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느냐 살펴보시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보면 이게 이제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뭐 이 돌기 부분을 이 부분이 인체에 들어와서 딱 밀착을 합니다. 이게 관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이러스가 체내로 유입이 되면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모더나 백신은 세계 최초로 mRNA 방식의 백신을 개발했는데 이 방금 보셨던 이 스파이크 이 돌기 있죠. 이 부분을 이 바이러스 스파이크를 만드는 유전 정보를 유전 정보가 mRNA인데 이것을 인체에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것을 만드는 이 mRNA를 인체에 주입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몸속에서는 스파이크하고 결합할 수 있는 항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체에 들어와서 이게 몸 안에 딱 부착하려고 할 때 이것을 퇴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스파이크가 먼저 결합해서 감염을 차단하게 되는 기존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여기에는 이제 좀 이 mRNA는 약간 좀 입자도 크고 또 약간 불안정해요. 그래서 이것을 감싸는 지질 입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이 모더나에서도 자기들이 뭐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나노 입자 기술은 아비투스한테 하고 또 이 사이에 있는 뭐 그런 물질도 또 특허료를 내면서 지금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모더나 백신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대로 다 들여온 게 좋지만 그건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보시고, 이번에 모더나 백신이 대통령 방미하는 날, 그날 바이든하고 정상회고하는 날, 그날 이제 시각처에서 두 번째 자문경과를 통해서 괜찮다 이런 인식이 깔렸고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 최종 허가를 해준다는 이야기죠. 자, 정리를 해보면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삼성이 이 K 반도체 투자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1일 날 시각처에서 모더나 백신을 최종 승인을 해요. 그리고 나서 방미를 하는데 여기에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이런 배터리 기업들도 가고 또 백신 관련 기업들 SK바이오사이언스나 이런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수장들도 따라가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미국이 원하는 쿼드에 뭐 참석하거나 아니면 그에 상응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5G나 아니면 뭐 반도체나 배터리 이런 부분에서 협력을 강화하면서 그게 교두보로 이제 삼성을 제시를 해주는 거죠. 삼성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백신이 필요하죠. 또 그래서 백신을 좀 공급받고, 자, 그러면 이제 삼성에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토닥거려 주면서 뭔가 삼성이 원하는 쪽을 내줄 수 있겠죠. 근데 삼성이 원하는 게 이만큼이라면 뭐 그 정도는 안 되는데 요만큼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서 이번 방문이 좋은 결과를 좀 마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게 주식시장에는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가? 시장 자체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바닥을 치고 지금 안정이 되고 있고 우리 시장도 단기적으로 바닥을 치고 이제 미국이 좀 더 안정이 됐기 때문에 더 반등을 좀 시도할 수 있겠죠. 특히나 대통령과의 어떤 방미 성과에서 백신에서 우리가 자립할 수 있고 또 백신으로 인해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된다면 여러 가지 측면이 좋아질 거란 이야기죠. 자, 그럼 지수 자체, 시장 자체는 좋아질 것이다. 이제 관련주의 움직임을 보면 좋은데 관련주들이 몇 종목이 있어요. 일단 CMO 관련주들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제가 이제 그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조용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제 한 3일 올라왔거든요. 한번 눌림목을 주고 이제 다시 한번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제 다시 한번 움직이면 그때는 이제 단기 꼭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눌러주면 매수 관점이고
오히려 이제 급등이 한번 나오면 이제 차익 실현이나 비중 축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뭐 진단시약이나 기타 여러 가지 것을 납품하는 그런 기업들의 움직임도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은 서린바이오라는 거죠. 뭐 RNA 합성 기술도 공급한다 이런 기대감도 있는데, 저는 이제 리포트를 통해서 바닥권에서 제시를 해드렸는데 며칠 만에 이제 근 더블 시세까지 나왔는데, 이런 종목은 쫓아가기가 어려워요. 대신 일신바이오나 뭐 이런 콜드체인 관련주들 있죠. 태근케미칼이나. 근데 태근케미칼보다는 일신바이오나 이런 종목들은 뭐 초저온 냉장고도 뭐 만들고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눌림목을 준다면 저가 매수로 접근해도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올랐던 그런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서린바이오 또는 이런 종목보다는 이제 일신바이오나 이런 좀 안 올랐던 콜드체인 관련주를 좀 살펴보시고, 그다음 이제는 우리가 mRNA 그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관련 밸류체인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지질 나노 입자 여기에 대해서 특허를 지불하면서 모더나도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면역 증강제로 개발된 양이온 리포솜을 좀 mRNA 대체제로 좀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있어요. 이게 바로 아이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진이나, 근데 아이진도 지금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어느 정도 강해졌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제 이현제약은 이 아이진하고 이 후속 물질에 대해서 뭐 개발을 좀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셀루메드 같은 경우에는 아이진에다 BMP 제조합 단백질 원료를 제공하고 있고 해서 이 mRNA 시장이 지금 2020년도에는 한 1조 3천억 정도 되는데 한 6년 후에는 연평균 7% 정도 상승을 해서 2조 4천억 정도 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게 좀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고, 구체적인 어떤 종목 매매 전략은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RNA 백신 개발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해주셨는데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도 이야기해 주시죠. 네네. 자, 다음 주에는 여러 가지 일정이 있어요. 근데 시장에 긍정적인 일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 날은 mRNA 백신 지원 방안을 논의를 하게 됩니다. 야, 이 부분이 특허를 미국 기업이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육성 발전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그런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시고, 화요일 날은 바이든이 포드 전기차 공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전기차 공장 관련주들이 전기차 관련주들이 최근에 안 좋았죠. 특히 뭐 배터리 관련주들이 좋지 않았는데, 배터리 관련주들은 뭐 반등을 시도할 수 있겠는데 그것보다는 좀 사이즈가 적은 그 전기차 관련 스몰캡 기업들 이런 쪽을 좀 보시면 좋고, 임상 정형학회가 수요일 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관련주들도 몇 종목은 좀 집중적으로 관찰을 하시되, 전반적인 흐름은 일단 mRNA 관련주하고 그다음에 그 위탁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대형 바이오 기업들, 여기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당장은 뭐 큰 이벤트가 없지만 이번에 방미이 되면서 좀 관련해서 안 올랐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실적 시즌이 어느 정도 이제 마감이 되고 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저평가 실적주 중에서 괜찮은 종목들이 한두 종목, 두세 종목 있다고요. 자, 이런 종목은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은 유난히 뜨거울련지 벌써부터 좀 더워졌죠. 그래서 저녁에 잠 못 드는 분들도 계신데 여름 수혜주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투자 전략은 자세하고 세부적이고 또 좋은 종목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그래서 지난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미리 말씀을 드렸고 그게 잘 적중을 했는데, 또 관련주들 좀 기타 종목들 좀 잘 제시되는데 그 종목들이 잘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아주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이제 시장이 안정이 됐다. 그러니까 너무 노심초사하지 마시고 이제는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고 이슈와 재료를 머금은 종목들을 잘 선정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